안녕하십니까. 생각이 참 고병재 원장입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과 할 수업은요, 연시조 총정리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문제가 생긴 게요. 요번에 이제 학교마다 내신 기간이 너무나 다 달라가지고요. 개강이 10월 23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개강이 한 2주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동에서 이제 생각이창에서는요, 10월 23일 날 개강해서 10월 31일 날 종강을 하는 수업으로 마련을 했고요. 3시간 수업으로 원래는 4주차 수업을 2주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미 학생들한테도 예고를 하긴 했지만 이 수업이 매우 중요한 수업인데도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듣는 친구들이 좀 생길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어떻게든 잘 한번 조율을 해서 학생들 수능 대비하는데 좀 공백이 없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업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할 거라 수업 내용을 동영상으로 또 역시 보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점검 테스트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과 똑같이 이제 뭐 성적표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잘 소화하고 있는가도 같이 확인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연시조를 총정리하는가, 이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수능에서 연시조 총정리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치러진 3번의 평가원 시험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년 수능하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올해 본 거, 고전시가 수필과 함께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역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정답률이 좀 높진 않죠. 요번에 9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쉬웠는데 고전시는 유독 정답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고전시가 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전시가 어려운데 왜 연시조를 총정리하느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그러니까 2005년에 치러졌기 때문에 2006학년도 9월 평가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60번 치러진 고전,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에서 고전시의 출제 작품 수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100편 가까이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뭐냐 봤더니만 가사문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충곡, 뭐 관동별곡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학창시절에. 그런 문학을 가사문학이라고 하는데 얘가 항상 출제 1순위예요. 그 다음이 이제 시조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시조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가사보다도 더 많이 출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학생들하고 제가 정리할 건 연시조니까 어떤 출제 우선순위로 보면 가사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연시조가 2순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습 우선순위는 연시조를 1순위라고 해놨잖아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출제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가사보다는 낮아도 출제 확률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평가원 시험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확률이 한 80% 정도 되는 거지, 평가원 말고 수능만 놓고 보게 되면 9할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연시조랑 가사는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거의 나오는 영역이라고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시조 출제 확률이 높으면서도 가사보다 쉬워요. 따라서 학생들이 가사 문학을 먼저 공부하는 것보단 연시조를 공부하고 가사를 공부하는 게 학습의 효율성도 높고요. 또 이 연시조 안에는 고전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고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따라서 굉장히 폭넓게 사고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데는 연시조를 공부하는 것만한 게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연시조를 총정리해 나가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좀 심어줄 거예요. 우선 우리 아이들이 고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편견이 좀 심해요. 이 수업이 그걸 완전히 다 해소를 해줄 건데요. 첫 번째는 선생님 공부할 작품이 많은데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따로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과라서 학교에서 따로 고전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문과라 할지라도 선생님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들으면 이 두 가지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완벽하게 해소해 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학습 전략을 좀 짜고 갈 건데요. 학생들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는요, 고전시 모든 영역이 수능 영역이 아니라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삼국시대에는 뭐 한시, 민요, 고대가요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고대가요 하면 뭐 황조가 이런 것들 아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가요예요. 뭐 그 다음에 뭐 제망매가 이런 향가가 통일신라 시대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요. 뭐 가실이나 청산별곡 이런 고려가요도 고려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수능에선 거의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내신용이에요. 하지만 연시조, 가사, 그 외에 조선시대에도 많은 갈래들이 또 있었지만 이 두 가지가 수능에서 핵심이라는 거죠. 따라서 수능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하면요, 다른 애들은 그냥 다 이렇게 딸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봤더니 조선시대네요. 그러면 우선 일단 학생들에게 조선시대 사회상, 조선시대 사회문화적 가치관, 이걸 먼저 심어주는 게 당연히 우선순위 아닐까요? 그래서 이 수업에선 그것부터 학생들한테 해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능에 딱 맞는 고전식 공부를 위해 두 가지를 학생들한테 심어줄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소가 되겠죠. 두 번째는 고전의 정형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줄 거예요. 현대문학과 달리 고전문학은 다양한 해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두진의 해라는 시의 해는요,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고전에서 해가 나오면 그냥 임금이거든요. 또 현대문학에는 표현기상의 특징, 표현기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전문학에는 표현기법이 5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만 정형적으로 알아두게 되더라도 학생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도 줄어들고, 이 작품을,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그거를 볼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인식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일단 교재는요, 이론편과 실전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복습을 할 때 복습하는 방법도 교재에다 수록을 해놨지만,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이론편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지를 꼭 좀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편은 우선 읽기 원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해줄 거고요. 읽을 수 있어도 이해하려면 다양한 어휘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시험도 좀 볼 겁니다. 어휘 테스트를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정형성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3가지 테마로 학생들에게 정형성에 대한 인식을 좀 해줄 건데요. 이것도 좀 반복을 많이 좀 해줘야 돼요. 표현상의 특징, 뭐 대꾸, 대조, 서리, 영탄, 감정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재의 상징성, 뭐 많이 나오는 고사, 이런 것들 꾸준히 좀 학생들이 좀 알아두기를 좀 바라는데, 집에서 좀 관리감찰을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전편에서는 5개 주제로 22개의 작품을 정리를 해나갈 거예요. 고전의 연시조에는 주제가 5개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 안에는 왼쪽에는 원문을 넣어놓을 거고요. 오른쪽에는 현대어를 넣어놔서 아이들이 왼쪽의 원문을 보고 오른쪽의 현대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글을 이해하면서 어휘력을 확장해 나가고 고전에 대한 읽기의 능력을 계속 향상해 나갈 거고요. 그러면서 작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의 특징, 그 다음에 정형성이 이 작품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하나씩 확인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 이게 어떻게 시험에 출제가 됐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집에 가서 풀어와봐 라고 해서 응용심화 테스트로 과제를 좀 제시를 할 겁니다. 과제량이 근데 좀 적지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날 듣고 또 일요일날 듣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량이 적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처럼 잘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OMR 카드 제출을 하면 성적표 나가서 어머니들한테 문자로 나가는 건 역시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이번에 학생들하고 준비하는 내용은 연시조고요.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당연히 많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 연시조도 잘 정리를 해서 수능을 위한, 그리고 고득점을 위한 또 다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